다른 선배님들이 하신 내용을 보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접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나는 회복을 위해 이렇게 했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마디에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댓글 참여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했음에도 회복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공통점은 일단 남편에게 외도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드자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집안 혹은 지인들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평소대로 남편을 대하거나 오히려 부부 관계에서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는 데 집중하거나 잘 보이려고 잘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을 해서 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디님들은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 중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 나부터 유체기를 남편으로 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남편이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표현을 하였고 출퇴근 시에 인사를 반갑게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더 상세하게 공유했고 아이들 잠자리를 부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남편과 같은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여행도 참 많이 다녔고 촛베이와 마디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촛베이는 술 마시는 거고요. 마디 생활은 저희 카페에서 같이 댓글로 게시물로 함께 회원들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소통과 공감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가능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함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문제이고 상대방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 상관은 없으나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드자비를 하고 싶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재미난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내 기분 자체를 전환합니다. 그럼 아까 드자비 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괜찮아지네 합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쥐 잡듯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과정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했었더라면 적반하장으로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의 취미를 찾는 중입니다. 이거 정말 이분 현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내 감정이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고 정말 드잡이를 하고 싶을 때 그 상황을 피하고 그리고 전환을 해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이거 진짜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뭐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 글을 쓰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저는 저 마음 하나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혼을 하신 분이긴 한데요. 이 글을 댓글을 보고 대댓글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픈 걸 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그래, 어떤 상황이 닥치던 나 끝까지 부딪혀 볼게 하고 이빨 꽉 깨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인드 세팅인 거죠. 난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며칠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나 자신의 감정을 느끼며 마음의 불편함을 두지 않고 욕구에 솔직하게 중심을 나에게 두고 이 순간을 산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들이 읽어보면 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거치셨는지 다 보이죠. 여섯 번째, 누구에게도 외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외도 이야기나 드자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잘 전달해서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게 잘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상간녀를 멀리 하려고 노력할 때 인정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폭풍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녀들 위주로 했던 생활 패턴을 유책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나들이를 좋아하는 남편 성향에 맞춰서 나들이도 함께 자주 하였습니다. 유채기가 사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 모두 다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수월하게 가능했던 건 유책에게 애정과 기대를 내려두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하고 나 자신이 편하려고 베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정과 남편,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갈아넣고 나의 욕구나 행복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다 하니까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걸 진행한다는 거죠.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뭐 원래부터 부부 관계가 좋았던 분이시고 남편의 외도도 직접적인 성관계도 없었고 재미삼아 만난 경우였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유체기를 향한 기대를 적고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마음을 먹고 나라는 사람부터 관찰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란 말로 유체기를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이 가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느끼는 것보다 애정이 남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그 감정을 찾을 수 없는 내 마음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과거가 저를 제일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외도,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해주면 돌아올 거라는 자만심과 아니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작은 상처에도 달려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 끝까지 살아봐야 되고 모든 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회복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2년째 섹스리스로 살고 있고 유체기가 몇 번이나 손을 뻗었지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 옆에서 아이 옆에서 최선을 다해줍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도 경험 중이었다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붕 뜨는 감정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활이, 제 직업이 얼마나 나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행복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니 유체기도 온 시선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봐달라고 1년을 넘게 싸우고 발악을 했었는데, 이따금 훅 들어오는 순간의 기억들이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그 단계를 지나야 되나 봅니다. 캔디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상담받고 소송하고 진정날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아프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분은 성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행복하니까 남편의 시선이 본인에게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울고불고 그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고 나부터 챙겨주고 내가 채워져야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기운이 흘러야 사람들도 저한테 옆으로 붙게 되거든요.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면 누군들 좋다고 옆에 오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실제 경험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바람은 그들이 폈는데 피고통 속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애써야 되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라는 말도 있고 이혼도 할 건 다 해보고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훗날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고 아빠이니 그 하나만의 이유로도 가정을 지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될 놈은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억울한 경우이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훗날을 위해서 잘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는 끊어내면 남이 되어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그냥 나 혼자 오롯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의 아변이라고 하죠. 유튜브 방송 중에 불륜을 했다고 무조건 이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외도 사실을 일단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는 척이라도 하고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재벌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가정은 유지하고 혼인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회복이라는 건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의 태도가 필요하다. 피해 배우자인 우리들도 유책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도 아내가 바람 폈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 이런 명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덧붙여 외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도 말고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잘 생각을 하고 고민하시고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선배님들이 하신 내용을 보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접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